네,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기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습니다만 주말을 기점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고 말았는데요. 지역사회 감염 우려와 함께 사태는 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이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기자, 오늘까지의 메르스 사태 이 상황을 보면 결국에 이게 누가 잘못한 거냐. 정부가 문제가 있었고 초기 대응을 잘못했고 삼성서울병원은 결국에 안이한 대응을 했다. 이게 지금 여론인 것 같은데요. 결정적 실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시간 순으로 삼성서울병원의 실책을 먼저 짚어보면은 그 지난달 27일에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을 처음 찾았을 때 이 환자를 메르스 환자로 분류를 해서 격리하지 못한 게 먼저 잘못입니다. 삼성병원은 당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그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을 거친 사실을 몰랐다. 메르스 환자인지 몰랐고 중동 지역을 여행한 이력도 없는 데다가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이력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알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보건당국에 좀 문제가 있죠. 보건당국이 애초에 그 환자들이 경유했던, 방문했던, 그리고 확진자가 나왔던 병원을 모두 다 공개를 했었더라면 삼성병원에서 이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에서 왔기 때문에 메르스가 의심이 된다고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고요. 결국에는 이 환자는 29일 돼서야, 그러니까 27일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처음 왔는데 이틀이 지난 29일이 돼서야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환자가 메르스 의심이 된다라고 그 통보가 왔고요. 그 이틀 전인 27일에는 그냥 응급실 바깥을 돌아다니고 남자 화장실도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영상의학과 데스크까지 돌아다니면서 결국엔 여기서 또 이제 계속 감염을, 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4번 환자하고 접촉한 걸로 우리가 예상되는 응급실 이송 요원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관리가 잘 안 됐다면서요?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삼성병원의 더 큰 실책, 결정적인 실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번에 그 확진이 된 응급실 그 이송 요원 137번 환자는 실은 지난달 27일에 14번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접촉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이송 요원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이냐면 그 응급실로 도착하는 환자들에게 휠체어를 태워서 내지는 들것을 실어서 그 진료실마다 이렇게 돌면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밀접 접촉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분인데 삼성병원에서는 이 14번 환자가 나중에 메르스 확진자로 분류가 되고 나서도 이 이송 요원을 그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해서 격리를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뭔지 뭐 밝혀라 이렇게 했더니 삼성병원 측에서는 처음에 그 발표한 것이 우연히 이 이송 요원만 누락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서울시하고 보건당국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이송 요원이 알고 보니까 삼성서울병원의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그 용역업체에 소속된 그 비정규직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삼성서울병원이 그 비정규직 그 직원에 대한 그런 방역 관리에 대해서 좀 허술한 면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이송 요원은 그 27일에 처음 14번 환자 접촉을 했고 이달 2일부터 그 증상이 뭐 고열 같은 증상이 발현이 되었는데 그 발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9일 동안, 그러니까 10일까지 계속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메르스 바이러스 전파시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137번 이송 요원 같은 경우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열흘 가까이 근무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삼성서울병원에서 일어난 문제는 지금 이제 삼성서울병원에 저희가 책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제 그 14번 환자가 내원한 다음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삼성서울병원 안에 이제 새로운 그 질병의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둘 모두에게 있죠.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모두에게 있는데 1차적으로 정부에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그것을 그냥 일임해서 맡겨놨다는 거죠. 관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더 관여를 했어야 한다. 그럼요. 그런데 그것이 삼성서울병원 측의 요청이었는지 아니면은 지금 정부가 지금 너무 뭐 일이 많고 하니 삼성서울병원이 좀 알아서 해달라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 이 국가가 맡아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열애가 됐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137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송 요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산에서 사망한 부산에서 이제 이번에 그 또 확진 받으신 분이 여러 군데를 다니셨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증세가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개방된 곳을 돌아다니신 곳이고 또 이제 접촉하신 분들이 이제 건강한 분들 접촉하셨지만 지금 삼성 서울병원의 이송용 의원이 중요한 이유는 이분은 증세가 있는 상황에서 9일 동안 계속 그렇죠. 환자분들을 접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 그 감염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참 뼈 아픕니다. 저는 둘 모두에게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둘 모두에게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삼성서울병원이 24일까지 부분 폐쇄를 결정했거든요. 하지만 네. 일각에서는 부분 폐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예 뭐 코호트 격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역학조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삼성서울병원 안의 역학조사는 지금 그동안에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했고 예. 지금 민간 대응팀이 지금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6월 12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 추가 감염 위험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섣부르게 삼성서울병원 지금 즉시 이제 격리하거나 폐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또 간단치가 않은 이유가 예. 그렇다면 이제 삼성서울병원에 지금 현재 있는 환자들 일반 환자들. 네네. 진료 받고 있던 환자들은 또 어디론가 또 이제 보내야 되고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처치는 또 적절하게 될 것인가 또는 2차 확산의 또 다른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반 환자들을 보내기에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시설도 부족하고 또 다른 감염 위험도 있고요. 네.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의 위험도를 충분히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분이 이제 14번 환자가 응급실에 있다가 병동에 올라가셨는데 예. 병동에서 추가 감염된 것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77세 된 분이 한 분이 이제 그 외래 방문했다가 예. 확실하지 않은 경로로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있지만 지금 외래 감염이 또 뚜렷하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전체 폐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분 폐쇄 결정은 저는 예. 잘 했다고 봅니다. 예, 잘 했는데요. 근데 부분 폐쇄라는 게 의료진이나 그 병원에 오갔던 사람들은 그냥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외래는 제가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래는 폐쇄했는데 네. 원래 네. 그 안에 있었던 분들 말이죠. 안에 있는 분들은 지금 진료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보완을 이대로 당연히 충분한 겁니까? 그 충분한 것은 뭐 워낙 지금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기 예. 때문에 제가 충분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 지금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잠복기인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거 카메라로 혹시 좀 비출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좀 잡아주세요. 혹시 이게 네, 그림을 저희가 지금 네.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저희 그 메르스 환자 지금 발생 추이입니다. 예. 날짜별로 정리가 된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첫 환자가 생겼을 때고 예. 여기 지금 색칠된 부분이 이때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집중적인 감염이 일어날 때거든요. 예. 5월 27일부터, 27일에서 예. 30일 그 사이입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전체 환자는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했지만 예. 이제 이때 감염된 환자들이 이때가 좀 확진자가 엄청나게 발생할 때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이 환자 발생은 그 이전에 적어도 한 열흘에서 2주 전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의 상황을 보고서 당장의 어떤 판단을 하기 매우 어렵고 앞으로 이를 이제 추정해서 예.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분들도 예. 마찬가지라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방역 당국이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선생님? 정리하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입니다. 개인 위생이요? 네, 개인 위생과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에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송요원도 마찬가지고 또 예. 이제 전산 관리를 하다가 지금 그 방치된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증세가 있는데 그 메르스 감염 위험 지역에 이제 노출이 되었으면서 그 다음에 증세가 발생을 했는데 자가 신고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적극적인 그 홍보, 인식 전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부 당국의 힘만으로 일일이 다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이것을 막기는 힘들고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메르스에 대한 경각심을 아직도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거든요. 시민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메르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대응을 해야 하는
그래야만 이것을 퇴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만의 대응으로는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환자들도 여러 명 있다면서요? 네, 일단은 그 대표적으로 평택 지역 경찰관인 119번 환자의 경우에는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일단 방역 당국이 설명하기로는 이분이 그 평택 박예병원에서 또 다른 환자 접촉을 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병원의 CCTV를 확인을 해보면 이 경찰관이 방문을 하고 나서야 그 감염 환자가 뒤따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이 직접적으로 접촉한 일은 없었고 더구나 예. 선후 관계도 경찰관이 먼저 병원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환자로부터 감염이 됐다고 볼 수 있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 또 하나는 또 이제 평택 굿모닝 병원에서 14번 환자가 감염시켰다는 그 감염자가 3분이 나왔는데 예. 이분들도 대표적으로 그 간병인인 126번 환자의 경우에는 그 보건당국은 이 간병인이 지난달 27일에 그 14번 환자가 평택 굿모닝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간병일을 맡고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간병일을 맡고 있었던 건 맞아요. 맞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즈음에서 간병일을 맡고 있었던 건 맞지만 딱 네. 14번 환자가 입원을 했던 25일에서 27일 그 사이에는 간병일을 맡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그 간병일을 하는 층도 이 간병인은 9층 병동의 9층을 담당했고 네. 이 14번 환자는 8층에 주로 혼자 병실에서 지냈기 때문에 또 두 분이 또 이렇게 접촉을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서 결국에는 이 평택 굿모닝 병원에서 감염된 환자 3분에 대한 감염 경로도 예. 불명확해진 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려했었던 4차 감염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명 나왔는데 4차 감염자가 지금 5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네, 5명입니다. 5명입니까? 예. 133번, 145번, 47번, 48번, 50번 이렇게 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지금 봐서는 슈퍼 전파자로 우려되는 환자도 여러 명 있다면서요? 예, 일단 좀 대표적으로 오늘 확진된 150번 환자의 경우에는 예. 그 이미 3차 감염자로 사망하신 76번 환자하고 같은 그 서울 건국대 병원 병실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예. 또 76번 환자를 그 병원으로 이송했던 구급대원과 운전수 이분들도 4차 감염자입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의학적으로는 이 3차 이후에 추가 감염은 차수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예. 또 문제가 되는 게 이후에 3차 이후에 4차, 5차, 6차가 계속 발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감염 경로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4차 감염자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중에서 또 슈퍼 전파자가 나올 우려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133번 환자 같은 경우는 민간 구급차 운전자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보건당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의료기관 감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볼 수는 없는 단계인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의료기관 내 감염과 지역사회 감염을 예. 구분하는 이유는 지금 메르스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말고 들어오기 전에 이제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병원 감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수에서 이제 가정 내 감염이 있었지만 예. 그래서 의료기관 내 감염은 이제 통제가 가능한 것이죠. 예. 그리고 저희가 경로 파악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역학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질병에 대한 이제 대응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제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이제 전파가 된다면 그때는 통제 범위의 바깥으로 이제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네. 큰 의미를 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급차를 운전했던 예. 그분의 이제 운전자의 감염은 통제 내 범위고 저희가 그 감염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이제 직접 14번 감염 환자 접촉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14번이었던가요? 네, 저도 지금 혼동되는데. 76번 환자를 이루신 맞습니다. 네, 76번 환자죠. 네. 그래서 직접 그 환자와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원내 감염으로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예. 그런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감염 경로의 이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지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네. 감염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역사회 내 감염을 확인하려면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사실 대규모의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저희가 항체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예.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짚어주신 부분입니다만 그 삼성 서울병원 부분 폐쇄로 인해서 이게 혹시 그 의료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하고 지금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제 위기 상황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가 유행 지금 뭐 유행의 보통 일반적인 저희가 전염병의 유행과 대유행의 지금 개념과는 좀 다른 건데요. 네. 예. 이게 이제 대유행의 개념,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번질 가능성은 매우 여전히 낮습니다. 네. WHO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병원이라고 하는 환경 내에서 환자가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간 방치되면서 집중적으로 바이러스를 양산해서 많은 감염을 일으켰는데 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지역 병원 중심으로 해서 환자가 이제 전국으로 퍼졌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산발적인 발생들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이것이 대규모 유행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의료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예상을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대규모 유행까지는 가지 않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자께 몇 가지 여쭤보자면 지금까지 어떤 메르스 통설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령이 낮으면 좀 감염이 잘 안 된다거나 기저질환이 없으면 사망까지는 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통설들이 좀 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그 확진자를 보면은 그 연령대가 점점 젊어지고 있어서 30, 네. 40대도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 고령자는 주로 환자에서 원래 환자였어서 내원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분이었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었는데 이 30, 40대 확진자들은 그 같이 외래병동에 같이 갔다가 환자의 보호자로 동행을 했다가 걸리는 경우 그리고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그 부산의 그 IT 회사 직원분처럼 그 다른 지역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 파견을 갔다가 예.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서 그 확진자로 됐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그 145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확진자인 76번 환자 그 이미 사망하신 그분을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마스크만 쓰고 골절 환자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장갑 같은 건 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저질환이 없었던 경우에 사망까지 이른 경우가 부산 지역의 환자였던 81번 환자인데 이런 네.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 손에 논문 하나 들고 있는데요. 예. 이 제목이 한국 군인에서 중증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의 임상 양상 제목이 이런데요. 네. 좀 한국 군인이요? 어렵네요. 네, 예. 한국 군인. 이게 이제 2012년도에 국군 수도병원 내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아데노바이러스는 일반적인 감기 네, 바이러스인데 일반 감기에 걸려서 이것이 이제 폐렴까지 가서 사망하는 군인들에 대한 통계인데요. 예.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군대에서 다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물론 이분들이 드문 분들이죠. 예. 네,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도 감기에 걸렸다가 그것이 폐렴으로 번져서 사망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예. 메르스 바이러스는 지금 일반 감기보다 훨씬 더 그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 젊은 사람들 또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덜 생긴다는 거죠. 훨씬 덜 생기지만 당연히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연령이 이제 최근 감염된 분들이 이제 특히 그 젊은 분들이 감염되어서 감염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통계적으로 보면 예.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때도 있고 예. 뭐 저희가 지금 발생하는 순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남자분들이 한 대여섯 분이 순차적으로 계속 남자만 걸린 때도 있고 또 여자분이 그렇게 걸린 때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료진 감염들은 대부분 의료진들이 이제 젊기 때문에 의료진 감염에 의해서 또 이제 연령이 낮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뭐 감염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젊은 사람들 또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적게 걸리고 또 이제 사망할 확률도 그만큼 낮다. 그러나 분명히 그 가능성 존재한다. 네. 뭐 폐렴에서 아까 그 아데노바이러스 얘기하신 것처럼 폐렴에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단정적으로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 35번 환자, 그러니까 의사로 알려진 분이죠. 그리고 119번 환자, 경찰관으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들 얘기하면서 그 면역 체계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용어를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예전에 1918년도에 유행했던 뭐 예. 스페인 독감 혹은 뭐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그 좀 사망률이 높은 이런 전염병에서 예. 왜 젊은 사람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왜 급속하게 나빠져서 사망을 하는가?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병리 기전 중에 하나로 이제 대두가 된 개념인데요. 예. 몸에 이제 병균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면역 세포들이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네. 다른 면역 세포들이 이제 그쪽으로 몰려와야 되기도 하고 예. 또 면역 세포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죽이라고 말이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 그래서 이 신호를 보내서 그러면 세포들이 몰려왔는데 그 신호를 또 보내고 그러면 예. 또 몰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병균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정상 세포까지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상태가 급속하게 나빠지는 예. 그것을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 사이토카인 폭풍 뭐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이런 이제 전염병에 의한 그 대규모 사망 혹은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의 사망 이런 것을 설명하는 병리 기전 중에 하나고 예. 어떤 특정한 분이 이분은 이것에 걸렸다, 이것 때문에 사망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그 체내 어쩌다가 생기는 체내 부작용 중에 하나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사이토카인 스톰이 의심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면 또 누구에게 생기는가 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고요. 네. 여전히 지금 연구되고 있는 그런 지금 그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한 사람한테 이런 일이 더 그렇죠. 발생하기 쉬운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이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 네.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 공포심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사례들입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스미싱 피해인데 메르스 그 지원금을 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라 이런 것은 보건당국에서 국가에선 절대 그런 일이 없으니 이런 피해에 넘어가지 않도록 좀 주의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 스미싱 아무튼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노한규 선생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방송하면서 2주 전에요. 네. 이번 주말이 고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지난주에 또 이번 주말이 고비다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사실 어떻게 될지 잘 예상을 못 하겠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상황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네. 그래도 사스 때나 뭐 여러 그 전염병 있었던 사태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메르스 사태는 언제쯤 종식이 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나요? WHO에서 예. 뭐 저보다는 그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시죠. 예, 그리고 예.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고 그분들이 앞으로 메르스 감염은 몇 주간 더 갈 것이다. 몇 주요? 네,라고 하셨는데 그 몇 주간 더 갈 것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언제가 될 것인가 아직도 모릅니다. 중동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네네네. 네, 지금 이것이 이제 진정되는 것이 언제가 될 것이냐. 수주일 내에 진정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도 있지만 네. 지금 병원들이 이제 다 공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각 환자에 대한 경로 추적을 이제 의료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환자들이 이제 거짓말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받아줄까 봐. 예. 그 병원 안 갔다 왔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경로 추적이 다 가능하고 또 모든 의료진들이 이제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대규모 이 확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산발적으로 다 환자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아마 조금씩 또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발적인 발생들은 아마도 당분간 얼마 동안 계속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종식된다기보다는 좀 진정 국면으로 네. 접어들기까지 수주일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그리고 이슬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